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9월이 1년 중에서 수익률이 최악이다라는 역사적 통계가 있죠. 미 증시가 올해도 9월에 징크스를 깨지 못한 채 국내 증시도 피로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연준이 물가 지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의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또 이 지표에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향성 없이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가운데서 엔터주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JYP 엔터의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신인 걸그룹이 데뷔하면서 해외 시장 확장 기대감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최근 BTS 전원 재계약 소식을 알린 하이브 5% 정도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SM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YG 엔터만이 1%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두산과 에코프로, CJ 세 종목 모두 지주사로 상장과 비상장 계열사들이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들의 IPO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주사 할인 요소보다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비상장 계열사 IPO 기대감입니다. 두산의 자회사 두산로보틱스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는 10월 5일 상장 예정으로 모 기업인 두산은 9월 중순 신고가를 다시 썼죠.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5개월 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하면서 연내 상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또 CJ는 알짜 자회사인 CJ 올리브영이 IPO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흐름은 어땠나요? 네, 새 지주사 중 CJ만이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 흥행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예비 심사 통과도 트리거가 되지 못하면서 90만 원을 깨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상장 계열사 IPO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방한 먼저 꺼낸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안게임 개막 시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면담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먼저 밝히며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국경절 연휴 특수 기대에 이어서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까지 중국발 훈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죠. 네, 화장품과 호텔 그리고 면세점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화장품주의 탄력이 강했는데요. 마녀공장, 코스맥스 등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되는 중국발 훈풍에 들썩이는 화장품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비상장 계열사 IPO 중국발 훈풍에 주목을 받고 있는 두산과 에코프로, 마녀공장 그리고 코스맥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비상장 계열사 IPO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모기업의 주가를 이끌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자회사 상장 전에는 모기업 주가의 랠리가 나타났고 상장 후에는 보통 이제 자회사들의 탄력이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았는데 이 자회사 상장 전후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주가 방향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해야 하는 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장 전후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강준혁 파트너께 여쭤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양호해진다라는 장점도 일단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장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이제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주식을 사고 싶으면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두산에 살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의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상장주의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동안 쏠렸던 그 수급이 조금 분리된다. 이 부분 네.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오늘은 이제 매도의 기술의 두산과 에코프로 두 종목을 올려봤습니다. 지금 모두 경계 사인이 들어왔어요. 다 이제 스탑 사인이 들어왔는데 두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지난 11일에 신고가를 다시 썼던 주가가 이후에는 탄력을 조금 잃은 모습이고요. 오늘 시초에도 상승 출발하나 싶었는데 주가가 반락을 하면서 4.4%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그 신규 상장 종목 이슈가 있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지주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장되는 기업에 관심도가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타이밍이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7월 말일자의 주가가 보시면은 한 8만 8천 원대에서 주가가 단기간 내에 1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타이밍 자체는 사실 지금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현재 거의 이번 주까지는 좀 탄력이 좀 유지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줄 수 있는데 벌써부터 좀 안 좋게 나왔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탓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거래 대금이 지금 7조 원대로 초반까지도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과 그리고 또 사전에 또 지주사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해서 집중이 된다. 즉 두산 로보틱스의 IPO 흥행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고요. 더 이상 지주사 두산에 대한 관심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월 5일에 상장이 되는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두산그룹이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이제 신산업에 대한 성장 투자 행보가 좀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 효과의 기대감이 좀 큰데 오늘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밀린 게 시장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두산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후에는 저희가 좀 어떤 이슈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지금 두산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이슈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IPO를 한다 혹은 IPO를 하고 난 다음에 흐름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전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IPO를 통해서 자금 모았던 걸로 M&A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두산이 M&A에서 이전에 크게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네. 약간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이 좀 냉랭한 게 아닌가. 예전에 두산 밖에서 공포가 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HD 현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로보틱스가 또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상장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면 네. HD 현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둘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굉장히 물량을 좀 많이 줄이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차트 이건 보고 갈까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9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 파란색 선인데요. 기관들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물량이 좀 많이 소화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기간에 다시금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기대감을 볼 때 두산이나 두산 로보틱스로 분야가 아니라 차라리 HD 현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네. HD 현대를 좀 보자. 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있지만 지난해 이제 3월 인수를 한 두산 테스나가 또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뭐 굴뚝 기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좀 만성적인 지주사 저평가 굴레에서 벗어나서 혹시 이제 기존 지주사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 쪽은 어떨까요, 대표님? 네,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있는 거죠.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 지금 뭐 주가 못 올라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흐름이 나올 것이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재원을 마련해서 신성장을 확보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대 바로 뭐 매수를 하고 이런 개념은 안 되고요. 시간차를 좀 두고 어떤 상장 이후에도 기업 가치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좀 스탑에 대한 의견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제 기존 보유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좀 현명할지 강준혁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 종목은 두산의 경우에는 차트로 일단 보게 되면 10만 5천 지금 저점 부분이 일단 10만 5,400원 정도가 되고요. 박스권 상단이 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에서는 10만 5,400원에서의 반등 여부 일단 확인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 반등 못하면 일단 물량 줄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반등을 할 때 저항선을 일단 12만 원 선을 일단 보이고요. 12만 원 선 돌파하면은 뭐 홀딩도 가능합니다만은 12만 원 선이 다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도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방향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코프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5개월 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에코프로가 8% 넘게 밀렸고 두 분 역시 지금 스탑 사인을 다 켜주셨습니다. 오늘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는데 곽영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관련된 또 계열사가 또 IPO 신규 상장이 되면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일단은 2차 전지 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하이니켈 전구차 생산 회사고 우리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또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 통과 10월 말 기준 수혜축 돌입한다라는 이슈는 대단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지켜보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끊어놓치면 안 돼요. 지켜보시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를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가치와도 좀 연관되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에코프로에 접근하는 것은 또는 에코프로 기타 그룹주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돌아서고 턴어라운드 되는 거 확인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네. 강준혁 파트너께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연내 주가를 좀 반전시켜줄 카드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조금 꼽았었는데 오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 못했지만 뭐 앞으로 뭐 반격 카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있나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두산하고 에코프로는 조금 얘기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산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변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한번 치고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 10만 원 선을 지금 기록을 했다가 지금 150만 원 찍었잖아요. 2차 전지 때문에 이만큼 올랐는데
이 얘기 자체는 단순히 상장 이슈가 아니라 2차 전지에 뭔가 모멘텀이 붙지 않고서는 주가가 다시 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에코프로에서 찾지 마시고 테슬라 주가가 차트가 도는지 안 도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2차 전지의 매기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네. 있는 그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에코프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선은 지금 뭐 한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내가 나왔는데 또 예전처럼 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곽영훈 대표님께서도 지켜는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관망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3분기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메탈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양극재, 전구재, 뭐 리튬, 리사이클링 모두가 전분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걸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까지 시장의 의견을 봤을 때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이제 30조에서 24조까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에코프로만 나홀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지금이라도 조금 낮추었다가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다시 모멘텀이 살아날 때 그 비중만큼을 다시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은 좀 리스크 해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뭐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보통 다 좋다고 이제 보시니까 그런 성장성에 조금 베팅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흔들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신규로 조금 진입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이제 종목들 얘기할 때 신규 상장 이벤트를 얘기를 일단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영 얘기도 일단 네. 했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에코프로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지금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두산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두산은 별로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튀었던 부분이고,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아까 더 얘기를 했던 게 CJ였잖아요. 네. CJ는 지금 완전 바닥권에 있잖아요. 주가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했는 상장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를 들어가는 건 저는 일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관망하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이 한중 정상회담, 뭐 나아가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이제 오늘 약세장에서도 잘 지켜줬는데 이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우선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도 일단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 쪽에서의 어떤 물건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부진해지는 게 사실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미국과의 중국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풀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전에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OTT 관련돼서 뭐 프로그램을 좀 그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좀 열어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요커가 됐든 쌍커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중 정상회담도 있지만 사실 원래는 또 중국 국경절 연휴가 이제 다가오면서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도 기존에 또 가장 강했었던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됐는데 국경절의 특수 효과를 저희가 어느 정도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구체적으로 뭐 연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종목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번에 이제 중국 국경절, 중추절 연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소비 회복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요우커의 대거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항공편 같은 경우에도 큰 어떤 증편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또 스토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이 중국 소비자가 연휴 기간 동안에 반등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호텔 오늘 같은 경우도 면세점주 이런 것도 조금씩 올랐는데요. 화장품
화장품주가 가장 좋죠. 화장품주가 인디 브랜드 개념으로 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종목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한 중국인의 모멘텀이 4분기 때 좀 강하게 좀 작용함에 따라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방한 중국인 유입이 600만 명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이 클리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대형주하고 그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들하고 ODMS하고 어느 쪽이 더 낫냐 하면은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행은 많이 오는데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저가 상품 쪽으로 많이 좀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쪽이 맞는 것 같고, 자, 그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중국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잘하는 기업을 또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실리콘2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상황과 이런 어떤 클리오나 실리콘2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은 화장품주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의 전망은 밝고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는 인디 브랜드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에 마녀공장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를 올렸는데 지금 사인을 보니까 마녀공장에는 두 분 다 고사인 주셨고 코스맥스의 강준혁 파트너께서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마녀공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참 오늘 같은 장에도 마녀공장이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7% 올랐지만은 별로 저희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마녀공장은 고라고 일단 사인 드렸던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제 여의도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좀 다녀보면 중국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들 굉장히 지금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중국어가 굉장히 좀 많이 들리던데 명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여행 오는 이 트렌드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우리도 지금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깃발 들고 가는 여행이 조금 편하거든요. 패키지 여행. 예, 패키지 여행이 편한데 지금 젊은 분들 보면 대부분 여행 갈 때 패키지를 가지 않죠. 그냥 항공권만 끊어서 그냥 가는데 네.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마녀공장 아까 제가 올리브영 CJ도 일단 그 말씀 드렸는데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올리브영 가보면 계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네.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이런 분들은 면세점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상품을 사기보다는 올리브영에서 이제 상품 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올리브영에서 지금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면 또 마녀공장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 부분에서 가장 쉽게 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있다면은 뭐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본다면 저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도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관광객이 일단은 요커가 아니라 쌍커 중심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시내 면세점 부분에서의 유통 시장의 확대 그리고 거기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마녀공장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내 면세점까지 좀 봐야 된다. 실적이 이제 찍힐 거기 때문에. 자, 곽영훈 대표님께서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마녀공장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일본 시장이 좀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꾸준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수에서는 이제 중국 안에서 봤을 때 마녀공장이 과연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국경절 그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마녀공장의 매출 성장에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그 보면은 가장 약한 지역이 일본하고 중국이거든요. 이제 마녀공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좀 개선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현지 유통사와 총판 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 본격적인 판매 확대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매출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서 그래도 순수하게 요 이벤트성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한돼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녀공장이 지난 6월에 상장을 하고 주가의 부침이 좀 컸었는데 뭐 보유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8월 저점에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것 같은데 이제 새내기 주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또 늘 꼬리표로 좀 따라다니잖아요. 지금은 화장품주를 다 좋게 보고는 있지만 어떤 매도의 기술을 적용을 해야 좀 현명하게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강준혁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주식을 보실 때는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보시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이 이전에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61.8% 지점 이탈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반등에서 일단 32,500원을 딱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가격 기억을 하나만 해두시면 29,000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29,000원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목표가 44,000원으로 한번 핸들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맥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9월 초에 신고가 경신한 후에 지금 저점을 좀 낮춰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강준혁 대표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파트너님 왜 여기서 이제 스탑 주셨을까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마녀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죠. 주가가 이제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코스맥스의 경우에 42,000원 일단 찍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15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일단 네. 상승을 했고요. 좋은 종목임은 확실합니다. 내용은 일단 좋습니다만은 당분간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조정받으면 한 11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 사인을 드렸습니다. 11만 원 근처에 가면 그 사인을 다시 낼 겁니다. 네, 예.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그 가격대다. 자, 곽영훈 대표님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그러면 네. 다른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좀 그 짧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짧게 본다면 저도 역시 매도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면은 최근에 그 코스맥스가 중국 지주사 코스맥스 이스트 투자 반응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택했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지금 그 이런 이슈가 좀 다 종료가 됐고 지분을 다 확보를 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뭐 관련되어서 뭐 상장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진행 중에 있는데 확정된 바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이제 부담감이 좀 제3자별 유상증자를 통해서 코스맥스 이스트를 인수하고 난 뒤에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면은 코스맥스는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저도 역시 스탑으로 보고 있는데요.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못 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눌림이 해소가 된다면은 좋은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조금 했지만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러브콜이 또 상당했잖아요. 아무래도 기업 내용 자체가 좀 좋기 때문인데 단기적으로는 또 스탑하셨는데 이 수급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이 외국인의 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성을 뛰어넘어서 수주 증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 브랜드 고객 사양 신규 수주 견조하기 때문에 ODM 비중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보고 바로 따라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스맥스는 이제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강준혁 파트너님께서 뭐 11만 원 정도가 오면 다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점 찾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일봉상으로 지금 하락으로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의 스탑 자체가 어디서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해드렸던 11만 원 언저리에서는 스탑
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고까지 가기 전에 12만 한 4,800원 정도 일단은 지지가 될 걸로 보이고 반등을 했는 경우에는 위에 요 그어드린 추세선 요거 사진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반등해서 여기 돌파 못하면 그때는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한 양봉이 나왔던 날, 전날에 11만 원을 좀 기준으로 잡고 저 때는 잡아도 예, 좋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두산과 에코프로 그리고 마녀공장 또 코스맥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윌비스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로 25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공시를 장 마감 후에 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9%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장 후반에 42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한 SM백셀도 4% 강세 보이면서 1,899원 터치하고 있고요. 여성 캐주얼 의류업체인 메타랩스도 8% 강세 보이면서 2,495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 JLS가 9% 강세 보이면서 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원익큐브, 시간에서는 8% 강세 보여주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구동보드 업체인 CU테크도 9% 강세 보이면서 3,8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4거래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6% 약세로 마감한 동성제약,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 가깝게 하락하면서 5,7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동차 부품주로서 8% 강세를 보였던 태양금속도 지금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TX에서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STX 그린로지스,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10%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1.8%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2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대유 AP가 4% 넘게 하락하면서 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신약 업체로 오늘 10%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올리패스,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네요. 3% 넘게 하락하면서 2,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현대글로비스, 강준혁 파트너 P&H테크, 그리고 곽영훈 대표 HK 이노엔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물류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동차선의 운임이 아마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운임 인상에 대한 호재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사업에서 TF팀이 가동되게 되면서 폐배터리 쪽 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사업의 성장 동력도 있고 실적도 좀 더 찍힐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멘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현대차 그룹 내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선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자동차를 옮기는 이 차량에서 운임이 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운임이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한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6,500 CEU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1 CEU는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옮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00대를 옮길 수 있는 이런 배들을 자동차선이 하루 임대료가 약 11만 달러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5만 9천 달러 정도에 비하면은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고 있기 때문에 해운 시장은 침체했지만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4년까지 한 6대까지도 추가 계약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한 72척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6대 계약 그리고 이 확정된 거 6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한 82척까지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SK그룹이라든지 이런 LG그룹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내에서 나오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쪽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쏟고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요 사업을 담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폐배터리 TF팀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A 기업들을 이제 물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SK 그리고 LG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폐배터리 쪽 그리고 글로비스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내내 지금 거의 기관은 순매수를 충분히 이어가고 있고 현재 주가는 한 18만 5,800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만 원대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25만 원 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글로비스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을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관들의 리포트상의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이어서 이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P&H 테크 가지고 오셨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P&H 테크는 OLED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OLED 부분에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애플 쪽에 일단은 수주가 다시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전방 산업의 이제 채택 증가로 OLED양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시장 안에서 그러면 P&H 테크가 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거 소위 말해서 OLED 소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로 봤을 때 한 10개 정도밖에 업체가 있지 않고요. 이 10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OLED 시장의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괄목할 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다른 OLED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애플 쪽에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OLED 시장에 이제 우리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시장에서의 OLED 시장의 확대는 2024년이 일단 되어서야지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OLED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요즘은 신차가 팔리면 일단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 팔리는 것처럼 OLED 패널도 같이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P&H 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장이 이렇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도 5일선이 지금 예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전략을 봐볼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P&H테크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방향성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는 가격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1,000원,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7,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HK 이노엔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라이징 포인트 어떤 것들이 좀 매력적일까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더 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연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단기 좀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연초 수준 정도로 좀 회복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K캡의 어떤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점유율도요 작년 상반기 11%에서 올해 상반기 16.7%로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K캡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HK 이노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장 증설에 대한 스토리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뭐 관련되어서 이제 공장 증설도 있고요. 사실 뭐 이 종목이 그 주목되는 것은 이제 K캡이 성장하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처음에 K캡이 이제 그 종군당과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출시할 당시에 이 K캡의 이제 초기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코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종군당에서 판매 수수를 높게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HK 이노엔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그런데 그게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낮아져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이 움직이는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연말 정도에 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런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과 K캡의 매력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수 PB의 현대글로비스, 강준혁 파트너의 P&H테크, 그리고 곽영훈 대표의 HK 이노엔까지 함께했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SPG 올라와 있는데요. 감속기 전문 업체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에 최근 주목을 받았었죠. 지난 금요일 16%의 장대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약세장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4% 하락했습니다. 다시금 시간의 거래에서 살아나는 모습이네요.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서원입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며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장중 19%까지 오르며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내 윗꼬리 달고 하락하면서 1%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 1% 정도 다시금 상승을 주고 있네요. 2,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는 대한제당입니다. 계속되는 설탕 가격 상승세에 7%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8만 주 이상을 대거 매수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집니다.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원격 관련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2%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3.4%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신신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5%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탄력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가 특징주 2위 알서포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솔루션 기업인데요. 최근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정규장에서 22%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3%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과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이제 엔데믹 그리고 재택근무의 종료로 이제 수요 감소 그리고 엔화 하락으로 조금 매출의 감소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퀀텀 성장을 비교하면 전년 대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제 IoT 시장과 함께 비대면 판매 그리고 영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IoT 기기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가 넘어가기 때문에 2030년까지 연평균 한 26%까지도 성장할 수 있어서 알서포트가 주가가 지금까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전방위적으로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물인터넷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알서포트입니다.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좀 하반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대한제당도 보겠습니다. 설탕 제조업체로 최근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7%대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현재 1.4%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 전쟁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많이 보고 있었고 특히 런던 국제금융선물 거래소에서 지난 1일 이제 설탕의 선물 가격이 톤당 7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전에 58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25%가량 오르게 되었고 최저 수준이었던 300달러에 비교하면 거의 140%가량 넘게 오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톤당 700달러가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한형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내 탕후루 검색 결과도 한 47배, 지난 1월에 비교해서는 47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도 설탕값이 국내에서만큼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쪽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주가가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서 매매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거래량 1위 기록 중인 대양제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JYP 엔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8월에서 9월 엔터주가 쉬어갔는데요. 이제 본격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 이후에 대형 신인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나오게 됐는데 하반기에 A2K 프로젝트 이제 미국 대륙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니즈유 프로젝트 이제 일본과 한국 그리고 프로젝트 C 중국 쪽에서도 이제 글로벌 팬덤을 타깃으로 이제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하게 되는데 VCHA 버처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음은 아직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JYP 엔터에서 신인 걸그룹이 출격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를 이어서 또 미국 대륙을 또는 미주 대륙과 이제 아시아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티스트의 높아진 지식 재사건과 함께해서 아마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을 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5% 하락 마감, 선전도 0.5%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가장 약하네요. 오늘 1.8% 하락, 현재 2% 가까이 빠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의 하락을 주도한 건 헝다그룹입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새로운 채권 발행 중지를 명령하면서 홍콩 증시에서 헝다의 주가가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권을 발행해 부채를 상환하려던 펑다의 회생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헝다그룹의 부진은 중국 부동산 종목 전체에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상해, 선전, 항생까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럽은 그래도 힘을 내주는 분위기입니다. 닥스 지수 0.04%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캬크 지수 오늘은 0.11%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